생기면 나오는 활동만 다 해라는 답변이 최악의 생기부입니다. 최악의 그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입학 사정관, 즉 대학교 평가사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면접 방법 탑5가 무엇인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면접이 1차가 붙은 면접 막 준비하셔야 되겠죠. 근데 좀 반대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면접 준비하기 시간이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1차가 합격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면접이라는 건 미리 좀 이번 기획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해서 연습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되면 면접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점은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그래도 몸소 체득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과연 이제 대학교 평가자들은 대체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당연한 거지만 제출 서류를 여러분들 꼼꼼히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서를 꼼꼼히 확인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발 암기와 확인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제출서를 확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기부로 뭐 하냐면 그냥 통째로 달달로 암기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갔다는 것 자체는 1차 합격했다라는 뜻 자체 서류 평가 다 끝났고요. 면접관 앞에는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외워서 답변한다? 그거는 동문서답이죠. 그럼 그런 학생들의 매력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일단 전공과 관련 활동 동기, 일단 배운 점,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활동 이후에 어떤 추후 활동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네 가지는 같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 활동 어떤 수학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물리나 과학 기작 원리가 들어갔으면 그 과학 기작 원리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엔 전자전기 공학과라든지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 정말 많이 좀 인기 있는 학과라서 많이 지원하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종종 그 작동 원리 이제 생기부에는 작동 원리 뭐 어떤 뭐 반도체 무슨 작동 원리를 뭐 알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면접 이뤄서 할 때 그 작동 원리 설명해 봐라라고 말하면 알지를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の여러분들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공과 관련 없는 활동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면접이니까 전공과 관련된 활동만 하고 전공과 관련 없는 활동은 뭐 준비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모릅니다. 근데 매년 면접 질문을 보게 되면 정말 황당한 질문들이 있어요. 전공과 관련이 없는 황당한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답변 이렇게 하셔야 돼. 전공과 관련 활동을 전공과 관련이 없는 활동인데 그래서 예, 제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면접관은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감을 주는 학생을 찾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이 학생 우리 대학교 합격하면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되네. 이것만 면접관에게 전달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거의 합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활동이 본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고, 무슨 역량을 향상시켰고, 그러는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더 뭘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잘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독서도 물어봅니까? 그러면 다 정리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랜덤이야. 어떤 학생은 아예 독서 책을 안 물어본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책만 물어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물어볼지 몰라요. 먼저 독서 활동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상 깊은 구절 당연히 정리하시고 자 본인의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게 진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보통 이제 국어 같은 경우나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사회 현상과 관련된 관심 있는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책이 난소 공책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본인의 사회적인 역량을 사회를 바라보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인성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점도 여러분들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전공과 관련된 책은 저자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물어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뭐 생명공학이나 뭐 약대 뭐 이렇게 약학과 이렇게 여러분들 책을 읽었다라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혹시 그럼 이 책의 저자의 업적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의 저자와 그 책의 저자의 업적까지는 그래도 최소 전공과 관련된 책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의 면접 리허설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이냐면 뭘 물어볼지 여러분들 예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제출서를 꼼꼼하게 정리하셨다 하더라도 막상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긴장하게 되고요. 머릿속가 무슨 상태가 되면 백지 상태가 됩니다. 백지 상태가 된 상황에서 면접관에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질문했지? 라는 생각, 질문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면접 망치는 거죠. 근데 면접을 많이 리허설 했던 아이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질문에 맞게끔 정확히 자신감 있게 아이들이 준비하는 답변 잘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까 금방처럼 제출서를 꼼꼼히 할 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의 사소한 것까지 다 답변하시면 외우실 필요 없고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하나도 뭐 토시 하나 틀고 말하면 마치 좀 여러분들 외워서 말했다는 답변을 주거든요. 근데 그건 그다지 좋아하지가 않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하시는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골자 말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면 면접관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 학생은 생각하면서 말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전달하게 되고 또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면접관은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여러분들의 앵무새처럼 외우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로 키워드 중심으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면서 이제 하실 때 답변에 항상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었죠? 면접관에게 뭘 줘라?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 아닌 역량을 강조해서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상하기록부 말씀드렸지만 서류평가 다 끝났단 말, 활동 다 알아요. 그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량 중심으로 향상된 역량 중심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점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꾸준히 좀 그래도 수능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시간한시간두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답변. 어떤 질문 질문은 내가 면접관에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답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목소리가 크거나 뭐 오버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자신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신감만이 무엇이냐면 저는 정말 많이 준비했고 정말 이 대학교에 꼭 합격하고 싶다라는 그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교 평가자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점도 고려합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을 많이 했냐면 우리 대학교에요? 무슨 대학교 지원했어요? 라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하는 건 말 그대로 무엇일까요? 아, 이 학생이 정말 우리 대학교 합격하면 우리 대학교 등록하고 반수하는 거 4년 동안 착실히 다닐까? 그 질문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의혹을 해소시키려면 진짜 정말 이 대학교를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다. 이 대학교 꼭 합격해서 내년에 교수님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전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래요. 면접에서 그래도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좀 약간 소극적인 모습 보여주면 그래도 저런 불쌍히 여겨줄 거라고 생각하신 분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면접에서 답변할 때 면접관은 좀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하면 그래도 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휩쓸리는 학생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면접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학생, 이성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제발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제발 좀 파악해 두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면접관하고 이제 술을 한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꼭 학생들 중에 동문서답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본인은 이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답변이 그냥 정말 삼천포로 빠지는 답변이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이런 학생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연습을 많이 안 했다라는 겁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됐다라는 말,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또 면접관에게 질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럴 용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동문서답하거나 다른 답변하게 된 면접관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것 말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합격은 물 건너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면접관 어떻게 생각하죠?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요. 대학교 입장은 당연히 학업 역량이라든지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뛰어난 학생도 선호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그거 정말 무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정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자신감 있게 말하지 않으면 면접관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아, 정말 연습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네요. 라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것은 정말 아주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질문도 하고 자기소개 지원등 기본적인 질문에서 똑같은 내용만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는 아이들이 있어.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준비 부족이야. 여러분들 제출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면접 리허설을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서류와 리허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면접관은 10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아트, 정말 미술과 예술과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그 기술이 접목되면서 여러분들 제대로 보여주는 거단 말이야. 면접관은 여러분들에서 뭔가 좀 많이 알고 싶어요. 생기부에는 그 활동만 적혀 있지만 그 활동 속에 숨겨져 있는 뭔가 여러분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면접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들 일차 합격시킨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면접에서 다양한 역량도 어필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할 때 면접관은 만족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두괄식으로 답변해서 이것도 면접 수업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실 필요가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했을 때 생기부에서 가장 최악의 생기부가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활동만 나열하는 생기부가 최악의 생기부라고 그러셨죠. 마찬가지로 최악의 면접 답변도 생기부에 나오는 활동만 나열하는 답변이 최악의 생기부입니다. 그 답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의도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은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 대학교에 꼭 합격하고 싶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더 많이 좀 면접관에게 본인의 장점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거 아는데 의욕이 너무 넘쳐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이미 여러분들 활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갈식으로 즉 두갈식으로 의미 깊은 활동 왜 그것이 의미 깊은 활동에서 두갈식으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활동이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의 근거를 뒷받침 후, 그 다음 결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면접 리허설을 하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활동을 막 나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으면 그 활동을 나열하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화자찬하는 느낌이 들어요. 스스로 자화자찬했다. 제가 이것도 해서 정말 저는 준비된 인재고, 아니, 저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고, 정말 뭐 저는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이런 답변도 있어요. 저는 정말 여기에 정말 제가 이 학교에 등록한다면 저는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적합한 인재, 여러분의 뛰어난 인재, 여러분의 정말 우수한 인재라고 여러분의 스스로 판단을 될까 안 될까? 아니죠. 면접관이 판단하는 게 근데 이처럼 활동하다 보면 정말 자화자찬 끝나버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답변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많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은 또 한 가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고등학교의 생기부를 그다지 많이 100%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작성해주는 고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에 제대로 안 되는 고등학교도 있다라는 것은 입학사정관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역량을 확인하겠다라는 게 정말 매우
확고합니다. 언제부터? 자기소개서 페이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면접, 물론 수능 준비하시면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라도 틈틈이 준비하면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